드릴십과 같은 시추선이 원유 개발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해두면 FPSO는 물 위에 떠서 원유를 생산하고 탱크에 보관했다가 원유 운반선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약 2조 원 정도에 달하는 이 FPSO의 총 저장량은 200만 배럴. 우리나라 전체가 하루에 소비하는 원유를 저장할 수 있다. 또한 길이가 320m, 폭 61m, 높이 32m로 축구장 3개 정도의 초대형 설비다. FPSO는 바다 위에 떠서 임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경쟁력 있는 설비라 한다. 그렇다면 그 이전엔 어떤 시설이 있었을까? 철제 탑처럼 생긴 자켓을 육상에서 미리 만든 다음 바지선을 이용해 원하는 위치에 빠뜨린 후 바다 밑에 설치하고 그 위에 해상시설을 짓는 고정식 플랫폼 형태였다. 하지만 깊은 바다나 극지로 유전 개발이 이동하면서 점차 큰 규모의 구조물이 필요하게 됐고 그 비용도 증가하게 됐다. 그러한 단점을 해결한 것이 바로 FPSO라 할 수 있다. FPSO는 화물 탱크를 통해 저장 능력을 극대화한 후 그 위에 생산 설비를 갖춘 작은 섬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FPSO는 일반 선박과 달리 건조 공정이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액체를 담는 저장 탱크가 많기 때문에 제작 과정 중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용접입니다. 이 FPSO는 중후장대한 일종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 철판 두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용접하려면은 우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 용접사에 대한 기량도 필요하고, 그래서 또 용접한 후에 비파괴 검사를 하기 때문에 비파괴 검사에 대한 합격을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특히 용접 환경 및 용접사의 기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용접사는 반드시 교육 훈련 및 인증 과정을 통과해야 하며 고난도 용접이나 고품질을 요구받는 곳에는 우수한 용접사들이 투입돼 작업을 한다. 그렇다면 용접이 완벽하게 마무리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용접 부위인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하얀색으로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PT라 해가지고 페인트 이그제미네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인트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하얀색으로 나타나면은 결함이 없는 거고, 만약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붉은색이 나타나면은 그 부위에 용접 결함이 있는 겁니다. 용접 부위는 보통 3가지 정도의 테스트를 거쳐 검사하게 되는데 이것은 UT라 불리는 초음파 검사. 눈에 보이지 않는 결함을 찾아낼 수 있다. 한번 이렇게 제작이 건조가 돼가지고 사이트에 설치되고 나면 거의 자기가 가동되는 설계 수명 동안 20년이면 20년, 25년이면 25년 동안 그 자리에서 계속 중단 없는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격하게 품질이 관리되지 않으면 조그마한 어떤 결함이 크랙이나 이런 리키지를 발생시키고, 그러면 가스가 새서 폭발을 하고 완전히 침몰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이게 용접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 용접의 어떤 품질들이 아주 엄격하게 관리되고 수준을 요구받고 있죠. 철저한 안전을 위해 FPSO의 생산 관리나 작업 기준이 중요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치는 것도 중요하다. 개발부터 생산까지 기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투자 비용을 빨리 만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조선소에서는 전체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FPSO 전용 도크를 만들었다. H도크에서 원통형 FPSO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전용 도크에서 하부 구조인 탱크 부분을 만든다. 그리고 나서 예인선을 이용해 해상 도크로 끌고 간 후 골리앗 크레인으로 상부 구조를 만들게 된다.